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술과정을 함께 공부하게 된 김한나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이랑 오늘 처음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지켜야 할 것들 잠깐 보고 갈게요. 우리가 수업은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댓글창을 활용을 할 건데 자신의 생각과 의문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과 관련된 내용만 작성해 주세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댓글 예절 잘 지켜주실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전달이 되는 데까지 약 10초 정도, 5초에서 10초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댓글을 읽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려요. 네, 한번 댓글 읽어볼까요? 기술과정 기가 막힌다. 지혜증, 드립 장난 아니네요. 네, 우리 지금 배우려는 과목 이름이 뭐죠? 기술과정 맞아요. 아까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댓글창을 조금 봤는데 기술과정이 뭔지 궁금한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요. 중학교 올라와서 기술과정이라는 과목을 처음 접해서 굉장히 좀 궁금한 게 많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해서 초등학교 5, 6학년 때 배웠던 실과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실과 시간에 뭐 배웠죠? 실과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적어볼까요? 네. 바느질, 맞아요. 바느질도 좀 했던 것 같고, 요리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컴퓨터도 좀 다뤄봤던 것 같네요. 기억나시죠? 네. 기술 과정, 또 실과 과목이랑 비슷한 내용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술 파트랑 가정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생님은 기술 파트를 먼저 하려고 해요. 자,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습 목표 우리 읽을 건데 마음으로 읽는 게 아니라 입으로 읽을 거예요. 그래서 입 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아, 이, 우. 입 풀어주세요. 입. 학습 목표 다 함께 우렁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술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생활 속 제품들이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발전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2번, 기술의 영역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가 조금 길어가지고 어려운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간단히 이야기해서 기술의 의미, 기술이 과연 뭔가, 그리고 기술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과정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랑 함께하면 여러분들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학습 목표부터 달성하러 가보겠습니다. 퀴즈. 다음 물건은 무엇에 쓰이는 물건일까요? 무엇에 쓰이는 물건일까요? 빨래. 오! 어떻게 맞췄지? 빨래를 해본 적 있나요? 여기서? 너무 잘 맞추는데? 맞아요. 제 빨래 방망이입니다. 선생님 맞출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그런지 마늘 빻을 때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네, 빨래할 때 쓰는 도구 맞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빨래를 할 때 내가 이 방망이를 가지고 가가지고 옷을 두들겨서 빨았어요. 근데 이렇게 빨래를 할 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옛날식이죠. 그쵸?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뭔가 이거를 번거롭게 가지고 다녀야 되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옷이 구겨진다. 힘들어요. 맞아요. 손을 때립니다. 맞습니다. 내가 하다가 모르고 손을 때릴 수도 있고 또 비가 오는 날에는 빨래를 하기가 좀 힘들 것 같네요.
여러분들 너무 잘 대답해 주었는데요. 그래서 나온 게 뭘까요? 네, 바로 세탁기입니다. 초기의 세탁기는 통돌이라고 해서 통을 돌리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탁기도 문제점. 선생님, 문제점이라고 말할 때마다 이렇게 할 거예요.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요? 네. 이 세탁기의 문제점은 안에 있는 통을 돌리기 때문에 세탁물이 엉키기가 쉬워요. 그래서 나중에 맞아요. 시끄러워도 맞습니다. 옷을 꺼낼 때 무슨 줄줄이 소세지처럼 이렇게 막 딸려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키가 작은 친구들은 세탁물을 꺼낼 때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드럼 세탁기입니다. 문을 앞으로 달아놔서 세탁물을 넣고 꺼낼 때 좀 쉬워졌고요. 세탁 기능도 좀 더 좋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세탁 기능을 가진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의류를 관리할 수 있는 의류청정기까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어때요? 기술이 좀 발전하는 과정이 눈에 보이시나요? 네, 한번 다음 예시도 들어볼게요. 이거 뭘까요? 뭔가 후라이팬 같기도 하고 뭘까요? 한번 맞춰볼까요? 어떻게 알았지? 다리미 맞아요. 다리미 같이 생겼죠? 네. 예전에는 이렇게 쇠 다리미여가지고 쇠를 달궈서 옷감을 펴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 다리미에도 이거 뭐였어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달고나 누구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맞아요. 뜨겁고 잘못하다 타요. 맞아요. 너무 맞습니다. 이 다리미는 위험하기도 하고 또 무겁기도 하고 또 외관상으로 그렇게 예뻐 보이지도 않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이런 다리미가 나오게 되었고요. 이 다리미도 문제점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 옷감을 다릴 때 선이 좀 꼬여가지고 번거롭게 되는 과정이 있고 다리미 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리미 판에 얘를 다려야 하기 때문에 항상 다리미 판도 같이 갖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네, 맞아요. 스팀 다리미. 잘 알고 있네요. 요새는 이렇게 옷감을 걸어놓고 사용하는 방식을 많이 쓰죠. 여기서도 기술이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네, 보인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과연 기술은 이렇게 수직적으로만 발전을 할까요? 아닙니다. 기술은 다양성 측면에서도 수평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은 다 의자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의자의 종류가 다양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기술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매일매일 발전을 하고 있는데 과연 기술이 뭐길래 자꾸 발전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냐, 기술이 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기술이란, 자, 입도 푸시고, 자, 쌤보다 입 더 크게 벌릴 수 있는 사람. 입, 네, 푸시고, 자, 읽어볼 거예요. 시작! 자원을 이용하여 대상물의 형태나 성질을 변화시키는 수단이나 활동. 자원이 뭐냐? 우리 경제 생산할 때 필요한 것들이 다 자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료, 기계, 도구처럼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요. 에너지, 시간, 자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선생님이 이 펜이 있어요. 이 펜을 만들기 위해 플라스틱이라는 재료도 필요할 거고요. 또 이걸 디자인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에너지, 시간도 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나 성질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기술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기술이 발전했을까요? 여러분, 기술 왜 발전했을까요? 댓글을 한번 볼게요.
편리하려고. 오, 맞아요. 편리하려고. 맞습니다. 편의성. 그렇죠.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손가락 든 거 뭐라고 했죠? 문제점. 기존에 있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우리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여러분들 잘 대답해 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 해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 여러분 혹시 선생님이 말이 좀 빠르면 댓글창에 말을 좀 속도를 줄여달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 문계실평입니다. 자, 다 함께 다시 외쳐볼게요. 문계실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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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계실평. 3번 더 할 거예요. 문계실평, 문계실평, 문계실평. 안 하는 친구들 있는 것 같은데, 자, 문계실평, 문계실평, 문계실평. 네, 과연 뭘까? 문제 2의 계획, 실행, 평가 단계입니다. 대충 감이 오나요? 한번 각각의 단계에 해당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이해하기. 문제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쇠다리미 문제 뭔지 잘 맞춰봤죠? 자, 쇠다리미의 문제는 뭐였을까? 쇠로 만들어져 있어 무겁고 휴대하기 어렵다. 디자인이 투박하다. 쇠를 달구는 과정이 번거롭고 위험하다. 지난번에는 손을 대기도 했다. 라고 작성했어요. 그럼 다음 단계,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아까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요.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구상합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점점점이라고 해놨지만 사실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선정합니다. 그 후에 그 아이디어에 맞게 설계도를 그리기도 하고 스케치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정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획 단계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계획만 하면 안 되잖아요. 실행을 해야죠. 우리가 직접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뚝딱뚝딱 다리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만들고 끝이 아니죠. 이 만든 게 잘 작동을 하는지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 단계는 과정과 결과를 모두 다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 평가 결과를 가지고 수정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옆에다가 또 적어놨는데 이전 문제점이 해결되어 편리했다. 그러나 다림질을 할 때 선이 꼬여 선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 뭐라고 했죠? 4글자.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 네. 문계실평. 오, 좋아요. 현림이 학생이 가장 먼저 대답해줬어요. 내가, 규리, 수수깡 다 잘 맞추네요. 문계실평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학습 목표 1번 한번 점검하고 갈게요. 기술의 의미를 이해하고, 의미 뭐였죠? 자원을 활용해서 대상물의 형태나 성질을 변화시키는 활동. 그리고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은 문계실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학습 목표 달성을 했네요. 자, 다음은 과제입니다. 옆에 보이죠? 링크.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과제를 할 수 있는 양식을 선생님이 같이 첨부해놨어요. 나의 삶 속에서 불편한 점을 찾아 문제 해결 과정을 작성해보는 겁니다. 선생님, 실행 단계를 하려면 제품을 실제로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집에 아직 재료가 없는데 이거 코로나 때 밖에 나가도 되는 겁니까? 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밖에 나가지 마시고요. 네, 집에 있는 재료로 사용해서 할 수 있으면 좋고 만약 어렵다면
상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작성을 해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다음 학습 목표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의 영역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기술의 영역, 생수통입니다. 생수통. 생수통 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수통 생각날 것 같은데요. 이런 생수통이 아니라 생산수송통신기술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생산기술은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제조, 건설, 생명. 그래서 흔히 재건수통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건수통생. 선생님, 왜 재건생이라고 안 하고 재건수통생이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교과서의 대부분의 교과서에 재건수통생 순서로 많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여러분이 좀 더 편리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재건수통생, 재건수통생, 재건수통생. 지금 안 하는 친구 다 보입니다. 자, 재건수통생. 네, 좋아요. 그럼 첫 번째 생산기술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말이 약간 빠르다고 하네요. 조금 천천히 할게요. 자, 생산기술입니다. 생산기술은 말 그대로 생산, 만드는 거예요. 나무를 이용해서 책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집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나무를 생산하는 데 또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책상과 같이 제품을 만드는 건 제조기술, 그리고 건축물처럼 구조물을 짓는 거를 건설기술, 마지막으로 생명체나 생명체의 현상을 이용하는 것을 생명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조기술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지금 재건수통생 하나씩 살펴볼 건데 이 5가지는 나중에 각각의 한 단원이 됩니다. 제조단원, 건설단원 이런 식으로 그때 더 자세히 배울 거고요. 오늘은 이게 과연 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정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조기술입니다. 제조기술은 재료를 가공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무 있죠? 이 나무가 책상도 되고 또 우리 게임할 때 쓰는 이것도 되고 그리고 책도 되고 또 송판도 되네요. 이게 뭐다? 제조기술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건설기술 살펴볼게요. 건설기술은 자원을 활용해요. 시설이나 구조물을 만드는 게 건설기술입니다. 집. 이거 혹시 아는 사람? 이 사진 무슨 사진일까요? 네. 오, 어떻게 알았지? 정균이, 당근이. 와, 경복궁 바로 맞추네요. 대단한데? 와, 맞습니다. 경복궁입니다. 그럼 다음 사진. 이건 뭘까요? 이 사진은 조금 어렵죠? 힌트를 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롯데타워 아니, 부르즈알리파 맞아요. 이야, 김태희, 연승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사진은 좀 모를 것 같은데, 네, 이 사진은 선생님이 지금 위치해 있는 이 충청남도 교육청입니다.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을 건설기술 중에서도 건축기술이라고 하고요. 다리, 터널, 상하수도, 항만처럼 좀 공공재적 특성을 지니는 것들을 토목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건설기술 단원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니까 이 건축과 토목이 좀 잘 구분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마지막 생명기술 들어가 볼게요. 생명기술은
생명체 자체를 이용하기도 하고 생명체의 현상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신기하죠? 포마토 혹은 토감이라고 부르는데 포가 포테이토예요. 선생님 발음 죄송해요. 포테이토입니다. 그리고 위에가 토마토. 그래서 감자랑 토마토를 한 가지 식물에 재배할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또 이거는 동물 복제 된 건데요. 물론 윤리적인 문제는 좀 있지만 이도 생명 기술을 이용한 것입니다. 또한 혹시 이 식물 이름 아는 사람? 네, 이 식물은 도깨비 바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좀 명절 같을 때 산에 가서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옷에 막 이상한 바늘 같은 것들이 달라붙은 적 다들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걸 이용해서 만든 제품이 벨크로, 흔히 찍찍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생명체 자체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또 생명체의 특징을 이용해서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다? 생명기술이다. 그러면 생명기술까지 해서 우리 생산기술 벌써 클리어 했네요. 자, 이쯤에서 우리 한번 댓글을 좀 볼까? 어때요? 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이해 안 가는 게 있나요? 수통 더 알아야 돼요. 맞아요. 신기해요. 네. 네, 이해 잘 된다고 하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자, 생수통. 그러면 이제 수송기술 들어가 볼게요. 수송기술은 사람이나 물자를 효율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활동입니다. 사람이나 물자를 이용한다. 육, 해, 공, 우주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육지에서는 어떤 게 수송기술일까요? 네, 자동차가 수송기술이겠죠. 네, 차 맞아요. YK 친구가 맞춰졌습니다. 트럭, 버스 다 맞아요. 기차, 너무 잘해요. 자, 바다는 배가 있고 또 공은 비행기. 네. 비행기 맞습니다. 비행기도 되고 열기구도 되고 되게 많겠죠? 그리고 우주에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로켓이 수송 기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통신만 남았네요. 통신 기술 들어가 볼게요. 통신 기술은 정보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수집, 가공, 저장, 송신, 수신을 하는데 아까 수송 기술에서는 사람이나 물자를 이동시킨다 했죠? 통신 기술은 정보를 이동시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방송하고 있는 것도 통신 기술이겠죠? 그리고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거. 또한 컴퓨터나 핸드폰 안에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어요. 이것들도 통신 기술이고요. 그리고 전구는 전기 신호로 표현됐을 뿐이지 이것도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통신 기술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술의 영역을 다 살펴보았네요.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생산 기술은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제조, 건설, 생명이고요. 각각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제조 기술은 제품처럼 이동 가능한 물건을 만드는 게 제조 기술이고, 건설 기술은 구조물처럼 이동 불가능한 거를 만드는 게 건설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집을 짓는 것 자체는 건설 기술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건축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집을 짓기 위한 부자재를 만드는 것, 재료들을 만드는 것들은
제조기술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수송기술과 통신기술은 옮기는 건데요. 이 수송기술은 사람이나 물자를 옮기므로 눈에 보이는 걸 옮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기술은 정보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옮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정리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 이 페이지만 알아도 기술의 영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파악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목소리가 조금 작다고 하는데 선생님 더 크게 키워볼게요. 자, 어때요? 괜찮아요? 네, 좀 크게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학습 목표도 우리가 달성을 했네요. 여러분 축하해요. 지금 학습 목표 2개 다 달성했어요. 그러면 과제 나가겠습니다. 자, 나의 삶 속에서 재건수통생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겠죠? 조금 어려울까요?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의 삶에서 재건수통생이 어떻게 있는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제조기술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샤프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이 샤프 만드는 방법은 여기 보이나요? 나무 도막을 돌려서 칼날을 대서 깎아 만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굴곡이 지게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부드럽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건 선생님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요. 핸드폰 케이스 만들기 활동이었습니다. 이 또한 제조기술이 이용된 사례이고요. 그 다음 이거 너무 잘했죠? 이거 진짜 이거 만든 친구 선생님이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1, 2, 3학년 대상으로 3D 프린터 수업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학생이 루돌프라고 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든 거예요. 그 학생이 디자인도 하고 선생님은 뽑아주기만 했어요. 디자인도 하고 채색도 하고 터로까지 입혀서 이렇게 완성을 시켰더라고요. 자, 너무 잘했죠? 자, 이렇게 제조기술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선생님이 3D 프린터가 조금 생소한 친구들을 위해 영상 하나 가져왔어요. 영상이 조금 끊기는데 이렇게 한 층 한 층 쌓아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루돌프로 치면 발바닥 쌓고, 무릎 쌓고, 뭐 몸통 쌓고, 얼굴 쌓고, 뿔 쌓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3D 프린터도 있고 또 다른 방식도 있는데 주로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 건설 기술입니다. 선생님이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게 어디 나라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어, 3D 프린터 경험한 친구들이 좀 있네. 인도 아닙니다. 중국 아니에요. 오! 우리 병화 친구? 네, 태국 맞습니다. 여기는 태국의 왕궁이고요. 그리고 여긴 어딜까요? 여기는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렇게 다리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토목 기술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과자로 만든 집이라고 해서 건축 기술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자, 수송 기술 들어가 볼게요. 이거 선생님 차인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가 너무 귀여워서 선생님 찍어봤어요. 차를 이용하는 거, 버스, 배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이 연수를 갔을 때 만든 건데 자동차 만들어서 누가 더 멀리 가나 시합을 했어요. 선생님 자동차는 여기 밑에 보시면 꼬리 보이시죠? 이 꼬리 있는 자동차 선생님 자동차였는데 등수는 한 3등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통신기술 살펴볼게요. 통신기술은 선생님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트리를 달아놓고 또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길을 안내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 아시죠? 선생님 이 화면 네 여러분들도 많이 고통스러운 화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알람 아침에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것도 통신기술입니다. 그리고 요새 선생님한테 가장 많이 오는 문자인 것 같아요. 긴급 재난 문자. 빨리 이 시국이 끝나야 될 텐데 말이죠. 그쵸? 네, 이렇게 즉각적으로 메시지를 받는 것도 통신기술입니다. 마지막, 생명기술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체의 현상을 이용해서 만든 식품들, 그리고 선생님이 좀 자주 먹으려고 노력하는 영양제, 프로바이오틱스랑 비타민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통신기술과 좀 결합이 된 건데요. 핸드폰에서 요새는 건강관리까지 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신기술과 결합. 이거는 선생님 최근에 산 노트북에 지문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생명기술과 통신기술의 결합인데 선생님이 작동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1.3배속을 했더니 선생님 목소리가 막 엄청 엉켜서 들려요. 그래서 잘 한번 들어볼게요. 전원을 끈 상태에서 전원을 켰을 때 보통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지문 인식을 하면은 잠금이 풀리는 생명기술과 통신기술의 융합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삶에서 재건수통생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기술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내용을 복습할 겸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다음 사진에 나타난 기술의 영역은 무엇일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정보, 통신 맞습니다. 노트북 이용하니까 통신 기술도 있고 또 그리고 왜 통신만 얘기하지? 통신 말고 여기 보이는 책도 있고 마우스 또 캔들 이런 거 다 무슨 기술? 제조 기술이겠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벽, 집에 있는 이 벽을 보면 건설 기술도 사용된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생명 기술도 맞아요. 여기 지문 인식 기능 있으니까. 자, 그러면 다음 사진도 살펴볼게요. 자,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을까요? 건설 기술. 네, 맞습니다. 건축물이 있죠. 그리고 네, 통신 기술도 있네요. 여기 전구들이 있는 거 보니까 통신 기술 그리고 뭐 표지판 이런 걸 보니까 또 제조 기술도 사용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사진. 짠! 재건수통생을 다 얘기하는 친구가 있네요. 이거는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네, 정보기술, 생명기술, 제조기술 맞습니다. 우리 심박수 재는 거 있죠? 생명기술과 통신기술이 결합되어 우리 눈에 데이터를 띄워주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기기 자체를 만드는 거는 제조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 퀴즈예요. 이거는 무슨 기술일까요? 무슨 기술일까? 제조 기술? 맞아요. 제조 통신도 나오고,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다 맞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중요한 거 알려줄게요. 핸드폰을 만드는 건 무슨 기술? 제조 기술. 만들어진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는 건 통신 기술. 핸드폰에 내 얼굴을 인식시켜서 혹은 내 지문을 인식시켜서 잠금을 푸는 건 생명 기술과 통신 기술의
결합입니다. 여러분들 잘 구분할 수 있겠죠? 이처럼 기술은 한 가지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영역들이 걸쳐져서 작용을 합니다. 네. 그럼 이번 차시 오늘 배운 내용 좀 정리를 하면 기술의 의미 뭐였죠? 자원을 활용하여 대상물에 변화시키는 것, 성질이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 4단계 뭐였죠? 문계, 실평 맞습니다. 문제 해결 단계, 계획 단계, 실행 평가 단계이고요. 마지막 기술의 영역 5글자 외쳐보세요. 5글자 뭐죠? 재건수통생, 제조, 건설, 수송, 통신, 생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차시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선생님 여기 아래 링크를 붙여놨어요. 이 링크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학습지와 과제, 양식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충 심화 내용도 담겨 있으니까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과제 이렇게 2개 나간 거, 그리고 다음 차시는 기술 시스템, 기술이 어떻게 발달하고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기술이 등장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수업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선생님 이메일 주소니까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고, 학습 자료는 아까 보여드린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기 smart.edu.or.kr 들어가서 수업 자료실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술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싶은 친구들은 유튜브에 기술여신, 왜 기술여신인지 말 안 해도 알겠죠, 여러분? 네, 기술여신 치고 들어가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